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오전 2시 21분입니다. 금리도 오르고 주식도 그래도 좀 반등도 하다가 이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가기는 언제 가는 건지 한쌤은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가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죠? 제가 언제 가라고 했죠? 7월 하순 정도에 아마 저점을 찍을 가능성 있고, 만약에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갑자기 휴전을 해버리거나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합작이 돼버리면 주가 반등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타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7월쯤 왔으면 이제는 발막 하나 정도, 무릎 하나 정도는 내놔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게 올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인하려고 하시는 시나리오는 조금 이제 좀 정말 더 보수적으로 보셨을 때 올인 좀 강하게 배팅을 하시더라도 지금 구간은 올인보다는 그냥 작은 비중으로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작은 비중으로 놓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항상 올인을 하죠. 자, 뉴스가 좀 재밌어졌는데 제목만 한번 보고 우리가 경제 뉴스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주요 4개국서 10조 5천억 달러 풀려서 돈줄 조익 시 빨라진다. 네, 빨라진다. 글쎄다. 네. 자가 주거비 공공요금 반영했더니 물가 작년반 이미 6%대. 그쵸? 네. 전력량 벌써 올 최대 기나긴 보릿고개 우려. 유럽도 지금 이제는 또, 제가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되게 싫은 게, 그냥 고기 한 척은 다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을 옹호하는 게 중국도 싫고 다 싫은데 이게 장단점인 거죠. 고기 한 척 다 하면서 친환경에다 압박 넣고 그러다가 자기네들 지금 가스 안 들어오니까 또 화력 발전 연탄 뗀다며 원자력 다시 떼운다며.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그냥. 그래서 국력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물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융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도 주담대 대체금리 5%로 낮췄다. 네. 5% 정도,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올리면 감당이 안 되죠. 제가 5%로 계산해도 상당히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5% 정도면 그래도 좀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발빠른 개미는 채권한다. 채권, 네, 채권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채권이 괜찮은데요. 네, 채권 이거는 빠르게 사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사시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권보다는 저는 그냥 은행에 넣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월요일마다 떨어지는 코스피 코로나 팬데믹 때 하락률 근점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신환경 전환 성공 가능성 높아. 그리고 더 싸게 돌아온 대형마트 할인 전쟁. 좋은 뉴스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울 중산층 살 수 있는 아파트 2.6% 역대 최저. 금마트 연구점 다 어디 갔냐? 청약불표 서울 할인 분양. 서울 떨어질 거라고 했죠. 부동산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 집도 제가 샀던 아파트가 가격 방어 좀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는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에서 얼마씩 벌면 뭐합니까? 부동산 한번 떨어지면 끝도 없는데 슬픕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말고 메기엔드 TV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탈원전 폐기 공식화 신월 3, 4억 24년 착공. 탈원전 폐기. 자. 저는 원전을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저희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탈원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납득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원전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시기는 좀 노후화된 원전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신원전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고준위 폐기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인구가 가장 적은 곳에다 강제로 만들어버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못됐죠. 못된 생각이지만 희생해야지. 그리고 그 희생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또 보상을 또 해줘야겠죠. 그죠? 충분한 보상 해주시면 되지 않나?
그 가까운 지역이나 좀 살기 좋은 데로 다 이렇게 터전도 이어전 해주시고 다 이전해 주시고 그렇게 국가적 정책을 만들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 뭐 내가 여기서 평생 살던 곳인데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날 죽이고 가라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는 그분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인데 좀 인도적인 사고 방식과 좀 다르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물가 쓰나미 이달 전기료 줄인 상황, 네. 전기세가 오르기 때문에 한국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기료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전이 망해가지고, 결국은 전기값을 민영화가 돼서, 전기를 한 달에 수십만원 주고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분들 항상, 우리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되지는 맙시다. 흘려야 돼요. 이건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잘못한 거야. 문재인 정부 때 올렸었어야 됐어.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가스 전기세가 좀 오른다. 이게 조금씩 이제 무리하지 않아서 뭐 1%, 2% 올리면서 누진제를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그런 전기세를 좀 조절한다거나 그죠? 기업도 좀 합리적으로 쓰고 있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냥 뭐 초창기 때 그냥 행정적인 처리는 그래도 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경제나 정치 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법조인 한계가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 이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있지? 이 사람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 없고 그냥 이거만 이거 이런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냥 막연한 우려의 길을 바라봅니다. 네. 자, NFT는 공부해 두세요. NFT가 미래를 선도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가 닷컴 버블 시절에 많은 닷컴 회사들이 문을 닫았지만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 구글입니다. 뭐 수수료 받아먹고 이렇게 크고 있죠. 20년 지났습니다. 그죠? 20년 좀 넘었나요? NFT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NFT는 NFT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NFT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판매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 시스템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 자, 음식물 처리기 저는 샀죠. 네, 음식물 처리기. 건조 분쇄 방식 저는 미생물 방식을 쓰고 있어요. 링클 걸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구삼 냄새도 나고 그걸 이제 퍼다가 저기 어디고 저기 어디냐 텃밭에 뿌려두면은 엄청 잘 자라고.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는 그렇게 볼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포스코 그룹 요런 2차 전지 소재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포스코 그룹 그죠? 네. 포스코 그룹 쪽을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걸 생각해 보시면 그냥 장기적인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야? 수학개미. 아이고 참. 한국 증시가 떨어질 때 작년 초에요. 2022년 4월 정도 한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좀 한국이 빨리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한국 주식이 다소 떨어질 때 그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뭐 아직도 한국 주식 하냐, 미국 증시가 짱이다, 테슬라가 짱이다 이러면서 들어갔던 것들 지금 다 뒤지고 있습니다. 코인 못지 않을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실 때 이거 참 그러니까 비싸냐 싸냐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떨어지고 싸다고 오르는 건 아니지만 비싸냐 싸냐부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공포지수 얼마 안 되네. 이때 16.6이었는데 지금 얼마 안 되네. 더 무서워야지. 더 무서워야 팔죠. 지금 아직까지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살만한가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네. 자, 코스피 한 달 새 14% 하달할 때 공매도 상위 10종목 22% 떨어졌다. 공매도가 문제가 좀 되나요? 근데 사실 공매도로 고생하는 기업 중 하나가 셀트리온 아니었나? 그래요. 뭐 공매도 카카오뱅크 아우 씨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카카오뱅 물려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잘못 샀어요. 분석도 잘못했고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차트 분석도 잘못하고 기본적 분석도 잘못하고 이익 분석 다 잘못했어요. 에드리 솔루션, 아모레 퍼시픽, 하나투 이런 것들이 지금 공매도로 많이 들어갔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종목 600개 누나. 그래요. 참,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코인 뉴스 어디 갔냐? 암호화폐 볼 게 있나? 스타트업은 계속돼야 한다. 용산처럼 방치되던 파리 철도장 어쩌고 저쩌고 NFT 나스라서 어쩌고 저쩌고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미력신 이끈다. 네.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실 코로나 시전에 우리가 다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이런 사회가 온다면 정말 집에서 이런 메타버스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돈이 더 몰려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현상세계로 돌아갔고 현실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시기는 점점 천천히 다가올 겁니다. 천천히요. 그러니까 잘 찾아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시기는 사실 올해는 뭐 제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 여름 이제 여름 늦여름 그러니까 내가 늦여름이라는 말을 제가 연초에 썼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 7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너트하게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건 반등에 지나지 않고요. 이게 활성화되거나 자리치를 잡으려면 내년 말 정도는 되셔야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이제 좀 다 유턴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시장마다 살 때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픽카드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본다. 그리고 어떤 주가 종목을 보면서 이제는 반도체들한테 끝났구나. 코인도 떨어지겠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른 반도체가 또 공급 그런 것 난에 흐르면서 오르고 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방송을 또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컴퓨터를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만족합니다. 네. 나름 고성능으로 맞춰서 방송할 때도 좀 쾌적하고 여러분들도 보시는데도 편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암호화폐 뉴스 다음 넘어가서 또 보자 보면 뭐 딱히 이쪽은 뉴스가 보면 그렇게 볼만한 게 없죠, 그죠? 네. 다 돈 받고 쓰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환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1300 다시 넘었어요. 네. 환율 뭐 떨어진다면 사지 말려면 1300 왜 넘어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134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게 바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빠질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1340원, 1350원, 1340원 정도 지금 보고 있다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어. 1340원 정도까지. 그쵸?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죽진 않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런 데서 사는 건 사든지 말든지 이건 니들 알아서 하세요. 전 절대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환율 달러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1340원 정도에서는 한 7, 8원은 파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팔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 팔으셨다면 아마 수수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팔았던 것만큼만. 아시겠죠? 만약에 미국 그 달러가 한 방에 막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 내가 궁극적으로 제가 빠질 거라고 본다고 했지만 어떤 모습이냐면 좀 러프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밀어버릴지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몰력에서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포인트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슬쩍 담아서 팔았던 거 수익 좀 났으면은 그냥 일부 담아놓고 묻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거의 믿어 의심치 않고 아래로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가게 된다면 미국은 그래도 안정적이면서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기름값은 많이 빠졌는데 왜 기름값이 떨어지지가 않지? 그죠?
그죠? 지금 이제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죠? 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정화돼야 될 텐데 왜 저희가 넣는 기름값은 싸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인데 왜 금과 은값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요 고가에 대한 고점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반등 조금 하겠지 또 다시. 지금 요 자리가 반등 포인트거든? 반등 살짝 하면서 빠지겠지. 빠지더라도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지금 하여튼 반등 근처구나 약 반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뭐가 유가나 이런 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가격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확실히 그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안정화가 되면 이제 다시 기업들이 조금씩 힘을 낼 수도 있겠죠. 기름값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소재들이 또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은 이제는 그냥 장투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셔서 전진을 원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뭐 자리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데 포지션을 꿀렁꿀렁꿀렁 하고 있지만 하락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강좌에서. 여기 지금 좀 이 선회가 좀 나오면서 하락세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빠져도 괜찮아요. 한 번 좀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추세를 약하게 만들어줘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테슬라 5다리 보시면 한번 담아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이나 여러분들 코인에 물려셨던 분들 생각하면 빠지면 아플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차트적 것들이 한 번만 빠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착각하실까봐 비트코인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간단하게 요때 제가 그거 말고 이걸로 보자. 네. 요때 제가 한 번만 더 빠지면 좋겠다 했던 건 여기 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중규모에서 한 번만 더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뭐 자리를 잡고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 돌릴 힘을 보여주느냐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약합니다. 어쨌든 지금 반등 요 하락의 규모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엔딩이나 이제 하락장의 끝자락에 대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하순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몇 달 전부터 드리고 있지만 이쯤 되면 적당히 한번 물려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지만 풀배팅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단톡방 보면서 제가 또 암 걸리다가 제가 참았는데 오랜만에 데이트를 좀 하고 왔어요. 추억의 작품을 보고 왔는데 4DX로 봤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상영관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거나 남자분들 타건 꼭 보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되게 제가 땀을 쥐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스토리가 좀 개연성이나 약간 그런 것들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추억을 좀 잘 되새기면서 얘기 좀 샜는데 어쨌든 뭔 얘기가 샜더라? 얘기할 게 있었네. 제가 까먹었네요. 하락이 좀, 저희 보면서 막 자기네 제가 그거 보러 갈 때 단톡방이 막 올라오는데, 손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지멋대로 손절을 하고, 입절을 하고, 막, 지멋대로 하시더라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본인 책임인데 어떡하겠어. 나는 분명히,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거든, 어제. 그 되돌림을 좀 이따가 시향하면서 간단하게 해드리겠지만, 공개방송에서 좀 약식을 하고 공방용은 좀 디테일하게 하겠죠. 네. 공개방송만 해도 충분해요. 네. 어쨌든 아무튼 약해져 가고 있다. 이 정도고 있고요. 주식 코인에 너무 볼 게 없는 관계로 주식 증시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약하게 반등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 쉽지 않아요. 그죠? 현대차는 단동안 이제는 글쎄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오히려 쌍용차가 오히려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태고 그리고 뭐 카카오도 지금 반도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카카오도 7만원 정도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당근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딱 그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면 올라가면 더 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네 그렇게 내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승부를 줄 수 있는 자리는 쉽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뚫으면 이 자체가 익절을 하시고, 무리해서 막 올인해서 투자할 시기가 아니거든. 지금은 양적 완화 시기에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양적 축소 시기이고요. 나중에 내년은 올 연말부터는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무리해서 투자하시다가 진짜 죽습니다. 정말로요. 이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또 내년에 또 물려고 또 찡찡거리나 또 여기서 또 더 빠진다고요? 말도 못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그 시나리오가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너무 긴 시약이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내년에 하반기면 좋아진다면서요. 몰라요. 그거는 변수가 그때 하나의 웨이브가 끝나는 거지 그때 오른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시나리오 한번 열어보자. 그 시나리오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그걸 좀 오히려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하반기에 대한 그 가능성 굉장히 열려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만 액젓하시는 그런 시나리오가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자리는 계속 열어두고 계십시오. 이 두 포인트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게 올해는 안 오더라도 내년에도 올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번등이 좀 나왔고, 항공산업도 너무 고점을 찍었으니까 저점 조정 나올 때가 됐지, 그치? 네. 왜냐면 그 위성 쐈잖아요. 위성 쐈으니까 이제 별 필요 없는 거야. 제가 이게 왜 오르나 싶었더니 그 전투기 사업이 아니라 위성이더만. 딱 위성이 쐈던 게 며칠 전 아닙니까? 요땐가? 뭐 어쨌든 위성 쐈잖아. 자, 뭐 이 정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CGM 말고 이건가? 심택. 제가 이 심택 주식을 보면서 이때 뭐 자기 뭐 누가 좀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한다, 더 사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봐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하겠다면 5만원에 한번 잡아보시고 반등 나오면 저는 모릅니다 라고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얘가 반도체 가격이 싸지겠네요 라고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아마 컴퓨터를 좀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됐네요 결국은. 뭐 그쵸, 맞죠? 이 종목도 자리를 반등하고 한 번 더 빠지면 거래가 좀 들어와 주면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겠지. 거래가 안 들어오면 이제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되게 좀 함부로 싸다고 함부로 들어가면 좀 힘든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논외로 할게요. 네. 회사를 분석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흑자도 나고 뭐 경영권도 행사해 보시고, 그죠? 뭐 주주총도 나가 보시고 하시는 그런 용도로는 언제든지, 지금은 언제든지 사셔도 좋다. 하지만 회사 망하는 것만 조심해라.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찾아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한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셀트리온, 오늘 또 좀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른 종목보다 제일 강세 아닙니까? 그죠? 이평도 돌리고, 저는 한 이 정도에서 팔아볼 생각입니다. 네, 이걸 팔고 나서 어쨌든 뭐 좀 두고 팔지 안 팔지 두고 요즘 한 20만원 넘어가면 좀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네.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유동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구요. 삼성전자도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사를 하고 사시면 돼요. 조사를 하고 못 팔면 주총 나가보고 뭐 그렇지 뭐. 약도 타먹고 그런 거고. 그죠? 이 월봉상 저평가 구간, 그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평가 구간에서 진입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건 항상 진리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내려와서 한 바닥을 더 파주고 가지면 참 좋겠고요. 그렇죠? 한 바닥을 더 파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지 않을까, 별로 없지 않을까. 만약에 삼상을 찍어준다면 어우 땡큐 베리 마치죠. 얼마 못 들고 있어서 아쉽지만, 그럼 뭐 내가 자본이 없는 건 어떻게, 그쵸? 네. 비트코인 보러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사박하다 거래가 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뭐 비트 스탬프는 좀 약했지만 우리가 코인 베이스와 바이낸스 측에서는 다리 거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바닥의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다우 이론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아, 우리가 침체든 공포든 뭐가 하나는 끝나는 그 신호 중에 하나가 거래량의 폭등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매력적인 신호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런 큰 캔들이 있다면 위를 거래가 터진 걸 봐야 될까? 밑에서 거래가 터진 걸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주봉을 보면 아래쪽에서 많이 터졌구나.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요한 볼린저 밴드네요. 볼린저 밴드 한번 볼까요? 요거 제가 24로 되어 있구나. 볼린저 밴드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갔네요. 요거요, 단타 매수에 대한 흐름과 유사합니다. 많이는 못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요 추세에서 이렇게 하나가 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고 나서 이렇게 나오가면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가주면 제가 좀 찝찝하면서 한 3만 달러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만 달러까지 못 나가려나?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러서 다시 한번 반등 사고 이렇게 주고가는 이런 그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6,000달러 전후에서는 제가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다시 대출을 한번 받아볼까 싶어요. 또라이죠, 한쌤. 전 좀 또라이입니다. 이상 뭐 있나? 뭐 가는 거지, 뭐.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오랜만에 들으시죠? 인생 뭐 있나? 어차피 죽을 고비 넘기고 살아왔는데, 인생 뭐 있습니까? 대출 시원하게 뭐 박아보는 거지, 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데서 절대 대출하지 않아요. 가다가 죽어버리면 뭐 그냥 같이 죽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랑 나랑 뭐 어떠겠어요. 같이 죽어드릴게. 한쌤도 뒤따라가 드릴게. 우리 저 가서 저 욕하시고 지옥에서 여러분들 그런 한풀이 해드릴게요. 웃자고 한 말이고요. 어쨌든 여기가 나왔을 때는 그걸 고려할 정도로 되게 맛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역시나 여기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없어요. 가봤자 갔다가 요 정도, 정말 많이 가요. 요 정도 다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빠지는 거는 전 안 건드리려고요. 여기서 쇼각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제가 또 생활 여건이라는 게 여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미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아마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살짝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많이는 못 사겠고 정말 살짝 들어갔어요. 살짝 한 200만원어치 정도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요 반등을 기준으로 눌림목을 노리라고 하니 웬걸 그냥 뭐 에휴, 여기 도둑 사고. 우리가 매수를 노릴 때는요 항상 되돌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78.6이에요. 그죠? 제가 61.8이었고요. 제가 여기 걸어놨거든요. 요쯤 걸어놨는데, 요 반등하고 다시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팔까 말까 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보고, 78.6이면, 딱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죠? 딱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하여튼 잡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이 2% 정도의 손절가를 익절로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익절로 살짝 진행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 손절 주시던가. 이제는 깨지면 별로 달갑진 않으니까. 우리가 노려본만 흠집은 하락하면서 거래가 또 증가된다는 점도 노려봄직한 흐름 중에 하나였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요런 경우, 그죠? 요 경우 어제 공방에 수업 가르쳐 드렸나요? 요런 경우 두 개의 관점이 있어서 위로 한번 가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갔다가 이렇게 빠져주면,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빠져주면 참 예쁠 것 같거든요. 이게 파동이 완성이 돼야 찝찝한 게 사라져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이런 말을 좀 드렸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 남학생들이요, 여학생들 아닙니다. 저희 어린 친구들 약분을 가르칠 때, 얘들아 너희들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좀 상스러운 말 좀 할까? 재밌으라고. 똥을 싸면 어떻게 되니? 큰일 나겠지. 옷에다 싸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깔깔거려요. 그래서 약분을 안 한 건, 화장실에서 볼일은 잘 봤는데, 이게 이렇게 닦고 씻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데도 찌고 하지만, 저는 씻는 걸 좋아하지만, 어쨌든 닦는 걸 잘못 닦고 나온 거야. 그러면 어때? 되게 찝찝하고 더럽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약분 안 한 게 그런 느낌이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애들한테. 근데
지금 그게 그래요. 지금이. 이게 잘 싼 것 같은데. 제가 그죠? 똥을 싸야 오른다고. 잘 싼 것 같은데. 뒤처리가 찝찝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뒤처리가 좀 찝찝해. 그래서 한 번만 더 차라리 싸주면 깔끔하게 뒤처리 되고 이제 깨끗하게 세척도 된 상태에서 좀 시원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볼일을 봤거든? 볼일을 봤고 어느 정도 뒤처리 됐으니까 그냥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비유가 적절하게 됐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좀 호재적인 좀 좋은 발언 느낌을 좀 말씀드리자면,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 되게 좀 큰 폭락을 맞이했었어요. 코인도 그렇고 막 저점을 깨는 그런 큰 폭락을 맞이했었는데, 우리가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인 가격대가, 비트코인 가격대가, 여기서 좀 볼까요? 코인 가격대가 신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좀 걱정했었어요. 1340원 정도까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34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의 타격이 좀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좀 이렇게 그 흐름이 딱 맞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추세, 요즘에 이제 코인 이제 어디 갔냐, 그 시기고 저 시기고, 환율 투자하시는 분들 요 추세 민감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딱 잡혔어요.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딱 잡혀 있거든요. 이거 딱 보시면 되겠고, 요게 깨질 때 코인이 그래도 제가 예상한 범주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범주가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크게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그래서 뭐 크게 가든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찝찝해요 지금. 제가 7월 하순까지 기다리라고 사실 그냥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반응 저라도 방송 안에서 이렇게 거리를 찾아야 되고 또 시향할 거리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또 제 방송을 봐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습니다. 자, 거래량 비트코인 다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샌드박스도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더리움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웨이브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매수를 노릴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새벽 시간이다 보니 항상 그러니까 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충격파에 대한 관점과 조정파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이걸 예상을 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지금 원화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원화는 786까지 안 온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 88은 입질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786보다 나갔죠. 달러는 아까 786 딱 쳤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 제가 고점이 확인되면, 제가 이거 정찰을 박아버렸거든요. 근데 정찰 완전 고점, 정수에도 정찰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쯤에 제가 타점을 잡아서 넣었으니까 지금 아마 본전에 가까운 가격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버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방송 끝나고 제가 대응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손절 주고 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를 하실 때 이렇게 깔아라 그러고 38.2% 밑으로 해서 이렇게 깔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왜 여기를 지금 객지를 관리를 하느냐는 건 빠질 것 같아서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파동이 좋게 올라가려면 61.8을 크게 하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좀 있어요. 원칙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내 계산했던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팔고 다시 할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여기 저점을 걸거나, 아니면 진짜 좀 빡세게 한번 보자고 싶을 땐 여기 저점을 걸거나
그래서 세팅을 해야 되는 지금 근거가 일단 나왔거든.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냥 가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쿵 하다가 이렇게 쭉 밀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건 운이거든요. 이제는 원래는 내 원칙사가 여기 지금 팔아야 돼요. 내림버크 연표도 지금 걸렸고, 그러니까 원칙사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 그런 상태. 일단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럴 때 사지 마세요. 일단 사고 싶으면 좋아요. 근데 딱 그 발가락 하나만 딱 걸으세요. 그쵸? 어느 정도 아픔이어야 되냐면, 글 가다가 문지방을 딱 발톱을 걷어찬 정도의 아픔으로 견딜 수 있게. 비유가 적절한가요? 아프죠, 되게? 근데 그게 손절이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넣으면은 진짜 온몸이 다 아프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하고, 그 나중에 구출할 수 있는 걸 뭐 좋은 타점을 잡아서 지금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원래 이때는 원래 제 원칙은 지금 팔고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대상분들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두고 발표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여기가, 이게 좀 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가지고, 그런 상태고요. 네.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따로 언급을 별로 안 드릴게요. 이런 것들 제가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알트코인 특징들 제가 다시 공부하지 그렇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비트코인의 장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튀더라도 50% 이렇게 막 튀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늦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하여튼 중요한 큰 이슈가 일단은 올 가을이 되면 얼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올 여름 하반기가 되면.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올 수 있는데, 금리 인상도 이제는 뭐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금리 인상이 얼추 한 7할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번에 여름 금리 인상이 좀 완성이 되면서,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면서 하면서 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요때 해서 러시아는 지금 자꾸 변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지금 전쟁 변수가 끝이 나게 되면 어쨌든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냉전생 상태긴 하지만 어떻게든 합의를 해가지고 가스나 이런 연료들이 좀 공급이 되고 식료품들이 좀 공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함축을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변수는요, 중국의 역시나 봉쇄 조치 해제입니다. 지금 완전한 봉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쇄 해제 그런 것들 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요인들이 큰 게 글로벌한 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변수 체크하시면서 차트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지금 따로 막 언급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한쌤 말 잘 들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야 돼요. 2022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작년부터 입에 닳도록 하고 다녔고요. 중간중간에 심지어 상당히 많이 팔아주세요라는 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구제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못하셨다는 건, 제가 그까지 책임지기에는 제 정신력과 멘탈이 너무 힘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매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멘탈이 그냥 물고 말아라? 이런 정도인데요. 현물을 할 때는, 선물할 때는 되게 예민해지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로. 그래서 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챙겨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챙겨드리고 싶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챙겨드릴 수가 없구나. 이것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수백억 부자가 된다면 그러면 그냥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유만 있다면.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그에 비해서 돈 많이 벌었다면서 왜 여유가 없냐라고 하지만 제 삶이 나아진 만큼 또 지출도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사가 좀 겹쳐져 있어요. 부모님 이야기도 좀 드렸지만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한 5천만 원은 더 벌어야 돼요 올해. 근데 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좀 멘탈이, 그러니까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 멘탈이 좀 터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이런 차트에 대해 예측력이 좋고 그것에 좀 대범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일단 올 월말 정도는 일단 지금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막 무리해서 진짜 만약 7-80% 이렇게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물타기를 해서 탈출할 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탈출할 것 같습니다. 반등에 그냥 탈출하고 또 좋은 시기가 와서 또 그냥 투자를 해서 잘 공부해서 그 애를 그냥 2배 정도 늘려서 원금 회복하고 정말 고생했다, 스스로에게 정말 고생했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이 많아졌었네요, 그죠? 아무튼 건강한 투자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중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변수들 한번 체크하시고, 환율도 1340원 정도,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남았다. 이제 빠져봤자 한 발 남았다. 근데 그 빠지기 전에 반등 한번 줄 거냐 아니면 말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기다리고 있는 게 이때까지 기다렸던 게 여름이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 한 2월 봄 정도, 초봄 정도 기다렸었고 이번에 여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